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3일날 녹화하는 겁니다. 아마 1월 4일날 올라갈 텐데요. 모두 2023년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갑자기 대통령 윤석열이 극한 진영 갈등과 지역 갈등 때문에 개헌을 요구하지 않고 중대선거제를 해서 정치를 좀 희석화시키자 하고 말을 했죠. 정치 개편을 유도하는 겁니다. 정계 개편.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정계 개편을 유도하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대선거구는 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은 개헌을 해야 돼요. 윤석열이 개헌을 하면은 개헌 논쟁에 들어가면 전국이 개헌에 대해서 블랙홀에 빠지고 자기가 정치적인 중심을 잃는다 이런 논리를 폈죠. 그러나 개헌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4년 중임을 가고 의원들, 국회의원이나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정치적인 갈등과 진영의 극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요체입니다. 4년 중임제를 못하겠으면은 내각제라도 해야 되는데, 내각제는 우리가 남북 대치 관계에서 내각제는 참 힘든 겁니다. 그리고 내각제가 들어가면은 양진영, 좌파와 보수, 우파 없어요. 좌파와 보수의 극한 갈등에 의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어떤 정권이든. 내각제를 4년 만에 선거하거나 5년 만에 선거할 수는 없죠. 2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미국도 2년 만에 선거하고 일본도 2년 만에 선거하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유럽도. 그거는 남북 대치 관계에서 전국이 대혼란이라기 때문에 내각제가 참 힘들죠. 중대선거구제를 왜 보수주의자인 고고TV가 받아들이면 안 되느냐 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발 고고TV에 들어와서 이상한 댓글 좀 달지 마시고 좋은 댓글을, 정치 평론을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댓글을 다시고, 또 욕질 댓글 다시 마세요. 또 빨갱이 물러가라, 중북좌파 모아라, 멸공 이런 거 절대 달지 마세요. 싹 지워버리다가 똑같은 사람이 또 달면은 그 사람을 탈퇴시켜 버립니다. 고고TV는 같이 가시는 것이, 고고TV에 같이 가시는 것이 여러분이 총선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 중대선거구제를 갑자기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는 일면을 보면은 정치 초보자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봤더니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 그죠? 저 야당의 민주당이 그 입법 독재를 하고 있고, 또 국힘이 또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은 또 국힘 맘대로 할 것이고, 그렇죠. 이제 윤석열이 실용정치에 눈이 띄는 거죠. 그러니 참모들의,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자문을 받아서 중대선거구 한번 해보자. 극한 양진영 갈등을 끊어내보자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5년 동안 할 일은 좌파, 문재인, 이재명의 적폐를 갖다가 척결하고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것들이 씨가 남아가지고 언제 불을 지르고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지 몰라요.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청와대 누가 있나는 그건 알죠. 우리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청와대에 정치적으로 정계 개편을 주도할 참모가 없어요. 그럼 이런 말이 어디서 나가겠느냐? 뭐 김한길 쪽에서나 또는 누구죠? 정대철 쪽에서나 나왔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도 좌파 쪽에서 나온 이야기일 겁니다. 이게 나오니까 국힘 보수는 정치가 떨떠름하고 있고, 중대선거구제? 다 알죠, 정치인들은. 저거 우리한테 불리한데? 국힘 보수 쪽에서는. 유독 환영하는 사람은 유승민이야. 유승민이가 적극적인 환영을 해. 자, 유승민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유승민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다 재봤거든.
이때까지 자기를 죽인다 그래서 자기 제거를 위해서 윤핵관과 친윤이 자기 제거안을 위해서 당원 룰을 바꿨다 그러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7대 3으로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선거 출마 안 해요. 제 촉에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중대선거구제는 갑자기 그냥 적극적인 환영이다. 이게 쉽게 말해서 과거에 개혁 보수들이 주장하고 개혁 보수들이 개헌을 주장했죠. 내각지까지 들어갔었어요.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한 지역구에 지역구를 합해가지고 2명을 뽑을 수도 있고 3명을 뽑을 수도 있고 5명까지 뽑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제3지대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유승민은 그냥 어부지리로 어석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도 다음 총선에서 절대 그 노원구에서 상계동에서 국회의원 뺏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환영을 해요. 그러면 농담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윤석열이 중대선거구제를 던져버려서 제일 환영하고 제일 적극적인 지지하는 사람이 유승민이야. 그럼 유승민이 어떻게 되죠? 대표적인 친윤이야. 윤핵관이 돼버린 거야. 이런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일이 있냐 이거죠. 유승민 살려주기로 한 거야. 윤석열이. 그럼 유승민도 이제 윤석열 그만 공격해. 자, 그리고 그거는 농담 반농 반진이었고 이 지금 중대선거제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윤석열이 던진 거예요. 윤석열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선점 효과죠. 고고TV를 게스트리신 분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 초기에 제가 한 말씀이 있어요. 북한과 강한 대립, 북한이 남한을 침투하거나 국지전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윤석열의 지지율이 안보 논리에서 올라가며 그 다음에 노동연금 교육계획을 들고 나오면 윤석열이 지지 올라갈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개헌 파장을 던지면 올라갈 수 있다. 개헌론을 먼저 던지면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개헌은 하기 싫은 거야. 윤석열이. 어떻게 될지 몰라. 윤석열의 4년 후가 어떻게 될지 저도 대단히 궁금해요. 대단히 이 대한민국의 좌우 극한 갈등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임기 말에 가면 대부분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개헌론을 갖고 나온 게 맞는데 개헌을 안 하고도 중대선거구제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택한다 그러는데 이거 잘못하면 윤석열은 더 죽고 국힘은 더 망한다는 거죠. 고고TV 생각은. 그러니까 정치 9급, 구단이 9급, 고고TV는 한 4, 5단 돼요. 정치 9급인 박지원이가 이니셔티브를 뺏겼다.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중대선거구제를 던졌다. 이재명은 뭐하냐? 민주당 반성하라 그러는데 너희들은 개헌 던져 이놈아들아. 응? 개헌이 되면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중대선거구제로 들어가도 이제 선거가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4월 10며칠이니까 그럼 최소한 10월 6개월 전에는 이걸 끝내야 돼요. 중대선거구제가. 그럼 한 9개월 동안에 이걸 협상 들어가서 중대선거구제를 구획 정리를 하고 지역구 구획 정리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야가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 지네들끼리 게리맨더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죠. 응? 하게 되면은 국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당대표 3강을 이룩된, 윤석열이 개각은 연초개각은 안 한다 그랬으니까, 김기현은 의원들의 개별 의견이 중요하다 그러고, 안철수는 나도 생각이 같다 그러고, 나경원은 점진적 도입이 긍정적이라 그러고, 윤상희는 개헌과 연동해야 된다 그러고, 유승민은 환영! 적극적인 환영! 이렇게 하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 중대선거구제라는 데가 한 지역구
광역지역구에서 2명만 뽑으면 다행인데 3명, 4명, 5명까지 가면은 국회의원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방의회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제3지대의 공간이 확 생겨버리죠. 제3지대의 공간이. 그래서 대부분 전통 보수, 김기현이나 권성동이나 나경원 이런 또 윤상현도 뜰뜨름하고, 윤상현은 딱 치고 나오는 게, 윤상현 똑똑해요. 친박이라서 그랬었는데, 윤상현은 개헌과 연동해야 된다. 고고TV의 말이 그거예요. 개헌과 연동해야 되고, 안철수도 중대선거구 하자. 유승민도 중대선거구 하자. 환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들이 안철수와 유승민은 언젠가는 제3지대에 탈당의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이건 악수에 악수, 보수에 피하면은. 그리고 민주당 쪽으로 가도 제가 민주당은 올해 분당된다 그랬죠. 올해 연말까지 분당되는데, 그러면은 DJ계가 튀어나오든, 그죠? DJ 친노계가 합치면서 튀어나오든, DJ 문재인계가 튀어나오든, 또는 이재명이 튀어나오든 제3지대 공항이 확 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3지대 공항이 그 민주당 잔존 세력과 전통 보수인 국힘, 또 민주당에서 튀어나오는 어떤 세력과 이쪽에 이준석, 유승민을, 안철수를 하는 이쪽 중도 진보층에 가까운 중도 보수 쪽에 보면은 이거는 정치가 더 혼탁하게 돼요. 다당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당제 경험해 봤죠. 문재인 때 우리가 비례표, 대표 연동제로 다당제가 됐었고, 또 안철수 때문에 지지난 총선에서 다당제가 됐었죠. 그 결과가 뭐가 발전했어요, 정치가? 결국은 그들이 전국을 형해화시키고 전국을 초토화시키고 결국은 안철수가 전통보수로 넘어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은 개혁보수라고 그랬다가 지금 민주당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이 중대선거구제를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지난 총선 때 전라도 일부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해보고, 광주인가 전라남도 어디서 해보고, 대구에서 해봤어요. 지방의회 기초의회 선거를 갖고 기초의회 선거를 해봤는데, 전라도에서는 중대선거구제에서 9명을 뽑아봤는데 7명이 민주당이요, 2명이 정의당이요, 1명이 민주당 소속인 민주당 개인 무소속이 뽑히더라. 결국은 좌파들이 중대선거구제에서 전라도에서 다 먹어버리고 똑같이 대구, 광주에서 해봤나 봐. 그럼 대구에서 해보니까 9명을 똑같이 기초광역 중대선거구제를 해봤더니 9명, 국힘은 6명 뽑히고 민주당 애들이 2명 뽑히고 또 무소속 애들이 1명 뽑히더라.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알기를 전라도는 보통 선거가 들어가면은 몰표가 나오죠. 좌파들한테, 민주당한테. 그죠? 근데 저기 대구 같은 데는 김부겸도 됐고 또 어떤 놈 하나 있었죠. 뭐 있었죠. 걔도 되고, 국힘은 대구는 전통적으로 30% 내지 25%의 민주당 세력이 있어요. 먹힌다는 거죠. 그러면 부울경으로 넘어가 보자.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의 악질적인 국정에 의해서, 사기 정권에 의해서 부산 부울경에서 우리가 내석만 민주당 주고 다 가져왔는데 부울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총선 한 7대3 정도로 되지 않을까. 현재 상황이라면은 7위 국힘, 3위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는데, 현재 생각이라면은 거기서 만약에 이게 그 중대선거구제로 가능하면은 민주당과 국힘이 거의 반씩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공간을 중대선거구제 합리적, 쉽게 말하면 유승민 개들이, 이준석 개들이 가져갈 수 있겠죠. 전라도계, 이재명계, 사자구도로 갈 때. 그런데 수도권으로 넘어와보자. 수도권으로. 지금 윤석열의 기초적인 생각, 기본적인 생각, 기초예요. 정치 잘 몰라요. 윤석열의 생각은
아니 수도권이 121석인데 국힘 보수가 19석뿐이 없어. 백안석을 갖다가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으니 중대선거구를 어지럽혀 보면은 그래도 1등은 민주당이 해도 2등은 국힘 출신이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국힘이 좀 성산이 있지 않겠나? 전국적으로 보면 돼. 그게 오판이라는 거예요. 응? 전통적으로 그 수도권은 야권이 된 지가 벌써 오래됐고, 8년이 됐어요. 8년이. 수도권은.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있죠. 박근혜 국정농단. 그 당시에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광주에서 일어났었죠. 그들이 그대로 그 세력으로 국힘을 못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그게 5년 동안 사기를 치면서 정권을 유지했고 이재명이라는 놈이 생양아치니 혹시 국힘 쪽에서 성산이 있지 않을까. 중대선거구로 하잖아요. 그래서 60석은 가져오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게 오판이라는 거죠. 고고티브가 볼 적에는. 2명만 내면 돼. 2명만. 민주당 너희 하나 내고 국힘도 하나 내면 되는데 그렇게 협상이 안 된다는 거죠. 광역 중대선거구제로 가면은 3명도 나오고 4명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러면은 국힘이 민주당이니까 풀뿌리 정치에서 성장한 저 수도권을 갖다가 국힘이 압도적으로 또는 반띵을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하나 뽑고 정의당도 하나 뽑고 민주당 출신 시민단체 운동 하나 뽑고 이럴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이럴 확률이. 그거 TV가 볼지.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를 국힘의 토대는 김영삼 이후에 김영삼 끝나고 그 다음부터 관료, 금, 판, 경, 변호사 이런 애들이 95%를 차지하고 있죠. 민심과 쉽게 말해서 정을 통하는 통하였느냐 민심과 통하였느냐 정을 통하고 민심의 밑바닥을 아는 세력이 국힘은 없어요. 응? 당세로 갖고 몰아치기에는 수도권은 너무 힘든 곳이다. 한 지역구에서 중대선거구에 가서 3명, 4명을 뽑을 때 그거 티바가 맞아요. 그러면은 1대1 구도 가는 게 맞아요. 응? 성부를 걸어야 돼요. 다음 총선 때. 다당제로 다당제를 해서 그 정치권을 희석화시키면서 정계 개편을 유도하려는 게 아마 윤석열과 그 참모들의 생각인지 모르나 그래가지고는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더 백가쟁명식으로 나오고 안철수 봐봐요. 안철수. 그죠? 이 중대선거구제는 이게 논란이 되면 안 되고 논쟁이 되면 안 돼요. 응? 이래서 당대표가 중요하고 국힘 보수, 적통 보수들의 중진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싹 흩어가지고 윤석열이 한번 돌이치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응? 주형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런 걸 가지고 또 자유우파 유튜브 세력들은 옛날에는 말이야 중대선거구제 안 된다. 내각제 안 된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 던지니까 해볼만 하지 하자 이러는데 정신들 차립시다. 정치라는 게 전통적인 정치적인 방식이 있고 선거 제도라는 게 있어요. 함부로 영국도 중대선거구제 안 하죠. 함부로 뭐 독일 따라가고 일본 따라가고 미국 따라가고 이러다가 쫄딱 망해. 보수는 정신들 차리시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